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용기 내서 할 말 했더니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평생 착하다 소리 듣고 살았는데 불행합니다. 이 제목만 봐도 참 마음이 안타깝죠. 평생 착하다고 소리 듣고 살았는데 마음은 불행합니다. 왜냐? 너무 쓸데없이 참고 살았기 때문에 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댓글을 김지성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희같이 약자의 위치에서 견뎌야 하는 그런 자에게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조언입니다. 착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 회피한 게 착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심정으로 할 말을 했더니 내면에 힘이 서서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용기가 필요할 때 이런 좋은 영상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김지성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착하게 사신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셨는 것 같습니다. 착한 게 아니죠. 착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 회피하신 거죠. 힘이 없어 회피한 것이 착하게 보였을 뿐이죠. 근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마음으로 할 말을 하셨다. 그랬더니 내면의 힘이 서서히 생기는 것을 느낀다. 너무나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게끔 할 말을 하셨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되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착하다, 참음, 참고 착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참는 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참음이 있고 파괴적인 참음이 있죠. 보통 생산적인 참음 그리고 비생산적인 참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파괴적인 참음이다. 참는 것이 복이 아니죠. 참는 것은 잘못하면 완전히 본인 자신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버텨내는 것은 정말 생산적인 참음이지만, 말도 안 되는 갑질하는 사람한테 나는 참아야지, 나는 착하니까 참아야지, 그 참음은요 파괴적인 참음입니다. 파괴적인 참음을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의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본인의 마음에 하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에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뭘 추구하는지, 본인의 목표와 꿈은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일하고 뭐 반복적인 생활밖에 없는 거죠. 목표가 뭔지, 꿈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죠. 왜냐? 파괴적인 참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참음을 하면요, 본인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돈 버는 기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계속 보내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는 거는 정말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적인 참음은 그거는 완전히 좋은 거죠. 하지만 파괴적인 참음은 본인의 아주 중요한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본인의 존귀한 느낌마저도 파괴시키고, 본인이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도 파괴시키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바로 파괴적인 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착하다는 얘기도 많죠. 착하다. 김지성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착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 회피한 것이 착하게 보였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착하다라는 것과 참지 뭐 이게 좀 비슷하게 연루가 되는 거죠. 파괴적인 참음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못 하다 보면 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유 참 착하네, 속으로는요 아유 뭐 시킨 대로 다 따라오네, 끌리는 대로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끌려오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끌려오네 저 사람은.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아유 참 심성이 착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착하다는 것도 성숙된 착함과 어설픈 착함이 있다고 제가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설픈 착함은요, 이거는 파괴적인 참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설프게 착하다. 힘이 없는 거죠. 비굴함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는 거죠. 착한 척, 할 말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성숙된 착함은 정말 사람이 선하고, 남을 정말 배려하고, 진심으로. 이제 그런 것이 진짜 그 성숙한 착함이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설프고, 비성숙적인 착함, 이것도 성숙된 착함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당신 참 착한 것 같아.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게 좀 좋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성숙된 착함이 아니고 그냥 할 말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데 끌려가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남들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바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착하다는 그런 착한이즘에 빠져서 사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설픈 착함을 안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본인을 딱 돌아봤을 때 본인은 지금까지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고 본인은 다른 사람이 끌려가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중간에서 항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본인은 그런 어떤 생활을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 자신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꿈은 무엇이고 내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말들을 내 입 밖으로 얘기를 하고 사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죠. 왜냐? 그런 자문을 스스로에게 할 정도로 이제 내면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맨날 어설픈 착함, 파괴적인 참음만 해왔던 분들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스스로 자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참음, 그 다음에 어설픈 착함, 이런 걸로 계속 살아왔던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생산적인 참음을 하고 성숙되게 착함을 살았던 분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인생은 정말 살만해. 인생은 정말 값진 것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 바로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세상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사람들을 만나도 내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정중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감정을 넣지 않고 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면 내면의 힘이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자존감이죠. 그렇게 높아져 있는 자존감을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그동안 파괴적인 참음을 했고, 어설픈 착한이즘에 빠져서 살았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의 목소리 톤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사안이 있어요. A 사안이 있고 B 사안이 있어요. 그리고 A 사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3명, 7명이 지금 그 토론을 하고 있는데 A 사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3명, B 사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졸지에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아주 이 중요한 결정이 판가름되는 그런 상황이 접했다. 그랬을 때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A를 결정하자니 이 사람 3명이 보이고 B를 결정하자니 이 3명이 보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본인이 그동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눈치가 보는 거예요.
자, 본인의 꿈, 본인의 목표, 본인의 삶,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 그런 걸 토대로 A다, B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결정이 됐어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A가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동안 연륜, 경륜, 전문성 이런 걸 다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A가 맞는 것 같다. 자, 그때 얘기를 할 때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에 힘이 생겨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 이제 목소리 힘이 다른 거죠. 그냥 뭐랄까 이게 그 기어가는 목소리처럼 뭐 나는 A가 좋은 것 같아요. 뭐 B도 좋지만 A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발전입니다만 말을 할 때 이 목소리의 톤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큰 소리 빵빵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이 들어간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목소리 톤이 높고 강도가 세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낮은 목소리라도 아무리 부드러운 목소리더라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내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힘이 실려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걸 보고 연습하고 본인이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질 하면서 말을 못하겠군요. 뭐 잠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강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게 강도가 센 게 아니라 힘이 있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강하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 댓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 댓글에 그 대화명을 지금 생각이 안 나지 않는데 그분 대화명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 하셨던 말씀이 목소리를 강하게 힘있게 말하면 외모가 어떻든 아무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단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파괴적인 참음, 어설픈 착함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참음 그리고 성숙된 착함을 하다 보면 내면에 힘이 생기게 되고 내면에 힘이 생겼을 때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서 들렸던 소리들을 입 밖으로 내야 되는 거죠. 입 밖으로 낼 때도 목소리의 단호함,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얘기해야 되고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얘기했다가 성진에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내면에서 진심 어린 내면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상상 속에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존중을 해주는 거죠. 아, 저 사람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하네. 선택을 할 때 자기 어떤 그 연륜, 경륜을 바탕으로 따박따박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저 사람 믿을만 하네. 속으로 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적인 참음, 어설픈 착함 이런 걸로 본인의 너무나도 중요한 자존감, 본인의 내면의 힘을 깎아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